네, 오늘은 봉건 시대의 가장 시그니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 즉 오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이라는 건 이런 걸 기초로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죄 없는 사람을 고통받게 하거나 처벌받게 하겠어? 그러실 리는 없어. 라는 이 유아기적 망상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아요. 뜨거운 물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팔을 담게 펄펄 끓는 물에 그리고 나서 팔을 감습니다. 붕대로. 3일 뒤에 붕대를 열어놔서 상처가 악화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유죄, 상처가 완화됐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 심판도 똑같아요. 뜨거운 쇠를 들고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붕대를 감아보는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풀어서 똑같이 상처가 악화됐으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스테로이드 연고하고 좋은 게 있으면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은나라에 보면은 주왕이 주지육림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달기라고 하는 희대의 악녀와 함께 광란의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데, 달기가 만들었던 형벌 중에 하나가 포락형이라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구리기둥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싫어하는 신하들을 그 위를 걷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심판은 차가운 물의 심판입니다. 차가운 물의 심판은 뭐다? 사람을 묶어서 일단 물에 던져요. 물에 던져서 뜨면 유죄, 가라앉으면 무죄로 보는 겁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마는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몸무게의 99%는 영혼의 무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마가 깃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가볍고 그래서 물에 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에 뜨면은 이 사람은 악마에 팔린 사람이기 때문에 화형에 처했죠. 반대로 물에 가라앉았다. 가라앉으면 죽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유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느님이 억울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 리는 없다. 살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져 죽어도 유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물에 떠오르나 빠져 죽으나 유죄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거는 원시적인 처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형벌의 목적이 영혼의 정화예요. 이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심판으로 회귀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형벌이 다시 원시형으로, 즉 샤머니즘 시대로 다시 퇴보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시적인 의식은 동양에도 있어요. 중세 일본의 형벌 중에 미소기 하라이라는 게 있어요. 미소기 하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정화, 즉 목욕을 해서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인데, 이 미소기 하라이에 따라서 사기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주 중죄로 쳤어요. 이 사람들을 멍석에 말아서 강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게 후지스케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죽여야 이 사람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후지스케는 에도 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스마키라고 하는 일종의 사적 형벌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물로 애기를 쫓고 잡기를 물리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개욕일이라는 게 나오죠. 거부가 하는 그 구지가, 이게 바로 이 개욕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심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건 시대 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요, 자연이나 시간에 대해서 사실 혼동을 해요. 주체와 객체도 혼동을 하고,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병적으로 집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신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봉건 시대 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베리 브릴이라고 하는 학자는 용어도 하나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말로는 융적이라고 하는데,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하고 자신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되게 신비하고 초월적인 심성을 융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봉건 시대인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물의 심판이 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돌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돌이 공중에 떠 있으면 매우 신기하다고 보겠죠? 하지만 봉건 시대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쩌겠어요? 비행기가 떠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을 때 우리는 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돌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나 봉건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고 중력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돌이 왜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일반적인 상식일 뿐인 것이지 그게 어떤 원칙이거나 불변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을 봤었을 때 그게 마술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비행기를 보고 이 사람들은 매우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시인이나 이런 중세 사람들, 봉건시대 때 사람들한테 신기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은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조건 유죄니까 심판으로 갈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자백을 했어요. 왜?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포를 엄청나게 유발을 시켰고 이 공포가 결국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심판은 금방 없어집니다만은 교회 재판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1808년도에 이탈리아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밀라노를 점거한 다음에 밀라노에 가가지고 칙령을 내리죠.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 재판을 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나폴레옹을 보고 유럽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이 환호를 했던 면 중에 하나가 침략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해방자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교회 재판 같은 봉건적 유습을 물리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1808년까지 교회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미개한 과거의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심판의 유습은 우리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면 영원히 정화가 될 것이다. 뭔가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우 비난을 심하게 받는 죄일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심판의 요소는 이런 거예요. 죄가 없는데 수사를 받겠어.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받았겠지.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 라는 인식 자체가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나 과거에 강물에 사람을 던져줘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은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과 여러 가지 절차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서유럽에만 국한된 문제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로마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그대로 활용이 됐고 재판도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유럽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는 봉건시대 재판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 그리고 당사자주의가 혁신적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